유튜브에서 체대 입시 관련 입시에 대한 모든 채널에 선생님들이 다 와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어 9등급에 수학 9등급이어도 인서울이 가능하다. 그렇죠. 맞죠. 이 영상은 학원에 계신 원장님들도 아마 보실 거라 생각하는데 실기 준비 열심히 시킨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건대 쓰라고 해요. 아무리 수능이 2등급이어도 4등급 애한테 질 수도 있는 거네요. 질 수도 있죠. 무조건 질 수 있죠. 수시에 비해 정시 동국대 시험 정도는 비교가 안 돼요. 정시가 훨씬 쉽고 전 정말 좀 안타까우면 애들이 너무 수시에 목숨 거는 거야. 아니 정시 얼마나 가기 쉬워. 얼마나 가기 쉬운데. 생각보다 가기 쉬워. 네. 자, 드디어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네요. 요와썹 체대 친구들의 제이슨 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게스트분을 모셔가지고 오늘 6월 모의고사 이후 어떻게 하면 인서울 대학교를 갈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체대 친구들의 거의 반고적이죠. 반고 반고 게스트 나와주세요. 네. 왜 반고정이에요? 고정 자리 아니에요? 고정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 나오면? 안녕하십니까, 훈쌤과 유튜브 채널 최대의 정석을 운영하고 있는 종범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분이 더 계시죠. 그렇죠, 한 분 더 계시죠. 네, 명불 허전. 거의 뭐 입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타이신 민중쌤 한번 좀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체대 입시 클리닉 열심히 운영하면서 민준쌤 TV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민중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 오늘 초특급 게스트분들만 모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자리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 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부터 영상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독 변동사항이 많아요. 일단 올해 좀 우리 학생들이 작년 기준으로 입시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민중쌤께서 한번 좀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올해 2022학년도 정시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이제 나군으로 넘어가면서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났습니다. 체대 입시 쪽에 역시 네, 고려대학교, 연대, 성대, 한양대 이런 주요한 대학들이 가군으로 왔고, 예전에 서울대학교가 가군에 있을 때는 선생님 저 가군에 서울대만 쓰고요, 나다군은 일반과 쓰겠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가 나군으로 오면 우선은 선생님 저 가군에 연고대 쓰고요, 한번 실기 한번 경험해보고 서울대학교 시험 보러 갈게요, 이렇게 바뀌어요. 순서가 달라져요. 네. 순서가 바뀌면서 경험이 돼버리구나. 굳이 안 써도 됐었던 아이들이 가나군을 연고대를 지원하는 중복률이 더 높아져. 연고대 입결이 올라가네? 나 좀 낮춰야겠다. 그러면 성대 한양대로 이제 낮추게 돼. 성대 한양대 쓰려는 애들이 뭐야 이거 하니까 이제 시립대로 좀 낮추고, 이제 시립대 쓸만한 애들이 나 그럼 한체대 국민대로 낮춰야지. 전체적인 가군의 입시 점수가 동반 상승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까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종범쌤께서 이제 낮아지는 입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차피 뭐 상위권의 표본은 한정적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대 한양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대학은 충분히 밑에 학생들이 쓸 선택권이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입결이 조금 낮아질 수 있는 학교들도 꽤나 인서울에서 많지 않을까. 가군의 포커스가 뭐냐면 가군에 뽑는 인원이 작년에 비해 훨씬 더 많다는 게 굉장히 이번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나다군에 쓸 데가 없어요. 서울대 다음에 어딘 줄 아세요? 건대? 건대. 그러니까 여대를 여대를 제외하고는 건대니까 그만큼 가군에서 인서울을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선택이 많이 분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약간 요번 입시가 되게 입결이 좀 궁금해지는 한 해긴 합니다. 네. 가군의 대학교가 엄청나게 많은 건 사실. 심지어 가군에서 떨어져 버리면 나다군에 너무 그냥 쓸 대학교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오늘 학생들이 뭐 등급대별로 잘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 꼭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입시 변동사항에 따른 인서울 기준으로 요 등급대에 이런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분명 개인적인 성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은 러프하게 우리가 이 등급을 기준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시기 성적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오늘 요걸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등급 때부터 어떤 대학교들을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대학교가 왜 이 등급대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두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등급에 이제 학교가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1등급 후반 우리 나군의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요거 그냥
무조건인가요? 당근 빠따죠 이거 뭐. 평균 등급의 상황은 비슷한데 작년이랑 완전히 다른 게요. 작년에는 무조건 수학을 1등은 맞아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올해 제가 이제 6월 모의사 표본을 보니까 국어를 오히려 1등급을 무조건 맞아야 되고 오히려 수학은 2등급 대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 1등급 따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번에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수학의 1등급보다 국어의 1등급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대학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2등급 중반에 있는 대학교가 바로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자,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려주세요. 일단 고대만 먼저 나왔네요. 연대랑 같이 나온 줄 알았네요. 네, 사실은 이제 고대가 소볼이 폐지되면서 실기에 대한 변별이 좀 낮아졌어요.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를 지원한 친구들이 보통 연대보다는 고대를 먼저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작년 입결이지만 20감 넘게 한 친구들도 고려대 체육교육과에 합격한 사례들도 있어요. 왜? 예, 점수가 좋으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서울대학교를 썼던 애들이 중복으로 고대를 많이 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올해 이제 문이과 통합되면서 이제 전체 정원이 이제 30명 가까이 뽑잖아요. 근데 이과의 어떤 꼼수를 노릴 수가 없게 됐어요. 예,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쓸 수 있다 보니까 고대를 좀 더 연대보다는 약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할 말이 없는데? 너무 완벽했나요? 완벽해요. 자, 그러면 이제 2등급 후반으로 가서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학과가 있습니다. 요거 좀 어떻게 위치가 될 수 있나요? 연대가 이제 반영 비율이 유일하게 수학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안 주는 학교예요. 그냥 취득 표점을 그냥 써요. 그래서 연대가 조금은 수학은 낮지만 그래도 소신껏 지원해보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입결에 뭐 국어 1에 수학 3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근데 수학 3등급이 고대랑 서울대선 진짜 완전 쥐약이거든요. 작년 수학 나영 기준에서. 거기다가 면접. 네. 그래. 면접에 대한 면접. 네. 연세대 말면. 네. 면접도 있지. 네, 면접 변별력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못하는 친구들이 점수가 높다고 해서 확 쓸 수가 없어. 네, 그래서 한 국어는 한 2등급 정도에서 수학 한 2에서 심지어 3, 그다음에 탐구 한 1, 2 이 정도에서 소신껏 저는 연대에 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스은산도 실기 극상위권 친구들, 거의 선수 수준의 실기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실기 점수를 너무너무 잘 줘요. 그래서 작년에 국어 4등급도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연대 체교과보다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한체대 특채는 국수영탄 필수였다가 선택으로 반영하면서 사실상 국어 수학 중에 수학 그냥 무조건 1등급 대 학생들이 작년에 다 지원해서 작년에 한 13명인가 14명 정도 뽑았어요. 11명 제가 표본 그냥 보면요, 단 한 명도 국어를 선택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 수학을 선택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은 네. 진짜 그냥 수학 1등급이 네. 너무 잘 받아.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한체대 특채를 지원한 친구들이 연고대 준비하다가 국어 망해서 조금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수학, 영어, 탐구의 이 등급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올해 기준을 본다고 하면 수학 2, 영어 한 2에서 3, 탐구 한 1, 2 이 정도가 이제 한체대 특채. 또 한체대 특채 면접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판단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체육대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연대랑 같은 레벨에 있길래 했지만 우리 학교가 그러니까 좋은데 연대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길래 민중쌤이 했지만 이유는 있었다. 저 한국체육대학교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시죠?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의 한 20%도 채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6월이니까 좀 더 볼 거예요. 그래요? 6월에는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등급 초반에 있는 대학교는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한양대학교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 이름이 바뀌었네요. 두 가지 대학교가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3등급 초반에 좀 배치될 수 있었었나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립대는 2등급 때 후반으로 넣는 게 맞아요. 네. 올해 시립대가 꿀입니다. 네. 왜냐면 가군에 남아버렸어요. 고대, 연대, 성대, 한양대가 넘어오는데 나군은 안 갔어. 나 안 가. 네. 난 너희들이랑 네. 갈라라고 해서 안 간 건지 네. 놓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놓쳤습니다. 이거. 왜냐면 왜냐면 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2023년도에 나군으로 갑니다.
네, 가는데 올해가 완전 꿀이에요. 그래서 등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어는 한 3등급 정도에서 한 2등급 정도, 수학 2에서 3, 영어는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어서 그냥 2, 3 정도 본다고 하면 그래서 333도 백분위가 뭐 2에 가까운 정도면 그래서 제가 시립 때는 좀 낮게 봤고요. 작년보다 무조건 낮아집니다. 네, 무조건 나요. 네. 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시립대가 갔어야 고대연대 쓰는 애가 시립대를 쓰는데. 네네. 시립대 쓸만한 아이들이 나군에 같이 중보로 쓸만한 대학이 서울대는 안 쓰거든요. 못 그렇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없어요. 그러니까 시립대학교가 좀 붕 떴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가 이제 국어 반영 비율이 좀 높아서 수학 등급 따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점수를 좀 낮게 본 것도 좀 있었고요. 한양대가 저는 오히려 이제 시립대 정도보다는 약간 높거나 그 정도 수준에서 될 거라서 올해 한번 잘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학교들이 많은데, 자, 일단 3등급 중반에 배치되어 있는 대학은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 국민대학교 스포츠건강재활학과,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교육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과학과입니다. 자, 요건 어떻게 좀 3등급 중반에 배치될 수 있었나요? 운동건강관리학 같은 경우는 실기 같은 경우가 사실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거 보면요, 실기를 좀 다소 잘한 친구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상위권에 좀 이렇게 포진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작년보다 훨씬 등급은 좀 따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운건은 3등급 초반에서 시립대 수준까지 볼까 하다가 저는 오히려 좀 운건 좀 낮췄어요. 운건을 좀 쓸 수 있는 좀 소신전급을 본다면 국어 3에서 4 정도, 영어 3에 한 탐구 1, 2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 3등급 때 중반 정도로 이제 본 거고요. 일단 한 세대 중에서 네. 가장 높은 네네. 성적을 맞아야 되니까. 그래도 수능, 다 그렇죠. 수능의 변별력이 좀 높은 것도 있고, 뭐 스건제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여기도 사실 운건이랑은 비슷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좀 국어를 좀 잘 본 것 같다 하면 이제 국민대 스건제를 쓰고, 국어 좀 망했는데 내가 수학이 괜찮은 것 같아 하면 이제 한체대 운건을 쓰고, 뭐 이 정도의 어떤 경향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국민대는 또 실기도 스포츠 건강계열 같은 경우 두 종목이죠. 두 종목이고 실기 만점 기준도 좀 낮아서 성적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제 나군에서 숙명여대와 이제 과학기술대학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숙대가 좀 네. 작년보다 낮게 보여지고 있는데 네. 숙대를 조금은 낮게 본 거는, 그리고 지원자의 경향 자체가 가군의 국민대라든지 한체대 운건이라든지 심지어는 조금 높아봐야 서울 시립대 정도 수준 아이들이 숙대를 중복으로 지원할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그냥 보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네. 그리고 뭐 약간 이게 백분위에서 표점으로 바뀐 것도 약간 네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실기에 대한 변별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 과기대가 이제 탐구 반영 비율이 무려 35% 들어갑니다. 탐구를 좀 잘한다고 하면 4등급 정도 내에서도 네, 국어와 4 정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 변별력이 사실은 조금 낮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낮죠. 엄청 낮은데도 국어 등급을 예전보다 좀 따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중위권 친구들이 네, 어렵다고 판단해서 과기대를 조금 3대 중반으로 봤고요. 그래도 나그네 네. 학교가 너무 없어서 또 가기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도 제가 나온 학교라서 뭐 과기대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과기대에 대한 인지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네. 과기대를 쓰자 하면은 아, 뭐 그 정도 쓸 거면 차라리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가기대 인지가 엄청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올라갔는데 탐구를 언제까지 좀 잘했을 때 가정에서 3등급 때 좀 봤고요. 3등급 후반부터는 포인트 되는 대학교들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등급 후반에 있는 대학교는 일단 가군, 삼육대학교 생활체육학과,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복지, 레저스포츠산업, 노인체육복지학과, 그리고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군에는 이화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그리고 이제 다군엔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가 있습니다. 가군 이제 처음 나왔네요. 이제 처음 나왔네요. 네. 네. 혹시 포인트 될 만한 그런 대학교들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건대지 않을까. 건대. 건대가 올해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경향이 되게 크게 봤었어요. 왜냐면 나군에 이제 쓸 대학이 없잖아요. 없죠. 건대는 사실 이제 실기 변별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점수만 믿고 막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어 등급이 한 2등급 나오면 사실 굉장히 높아요. 점수가 400 한 10점 20점씩 뭐 한산이 되거든요. 왜 근데 좀 낮게 본 거냐면 작년 2등급이랑 올해 2등급이랑 좀 달라요. 따기가 어려운 부분을 좀 경향을 넣었었고 이제 내신이 폐지되면서 이제 실기도 좀 약간 변별력이 좀 올라간 것도 감안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점수 높은 아이들이 되게 실기를 무조건 되게 잘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조금 이제 그렇죠. 예. 불공평하잖아요. 그치. 네. 국어는 한 3에서 4등급 정도에서 영어 3 그리고 수탐 택일인데 뭐 탐구 한 2, 3 이 정도의 내가 실기를 지금 열심히 내가 준비하고 있다 하면 괜히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는 쓰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경쟁률은 올라가겠네요. 네. 건대 같은 경쟁률 경우.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왜 쓸데가 없으니까. 그쵸. 나군에 워낙 쓸 대학교가 없어서. 이 영상은 사실은 학원에 계신 원장님들도 아마 보실 거라 생각하는데 실기 준비 열심히 시킨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건대 쓰라고 해요. 380 좀 넘는 학생들이 붙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리 수능이 2등급이어도 4등급애한테 질 수도 있는 거네요. 칠 수도 있죠. 그쵸. 무조건 칠 수 있죠. 380점대 건대. 뭐 4등급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야, 건대 올해 재밌겠다.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걸 내 학생들도 이제 정확하게 알아요. 아, 4등급에 그치. 간다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고. 4등급에 가는 학생들은 엄청난 실기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군의 삼육대학교도 조금 어필을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예전에 막 수능 반영 방식이 국어, 수학, 영어가 필수였어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쟁률이 바닥을 쳤어요, 계속. 근데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택입니다. 그럼 영탐을 택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극단적으로 국어 9등급, 수학 9등급이어도 영어 한 3, 4등급에 탐구 한 2, 3이면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영 과목 평균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삼육대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가 100분위 학교라서 수능의 변별력도 커요. 그럼 영탐을 잘 받는 친구들이 또 인서울의 기회가 또 이렇게 열렸네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대학교들이나 포인트들이 있다면 우리 민중쌤 TV 채널이나 최대의 정석 채널에서 다뤄주셔서 좀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제 많이 다뤄야죠. 그럼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건데. 이제 4등급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면 4등급 초반에 있는 대학교가 동국대학교, 그리고 국민대학교 스교, 그리고 한체대 사체, 덕성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그리고 이제 나군의 세종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다군의 광운대학교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체대 사채과가 가장 사채과. 아닐까. 정답입니다. 한체대 사채과는요 모집 인원이 무려 55명. 55명입니다. 55명. 네. 네, 좀 거기다가 줘야지. 체육대학인데. 제가 봤을 때 한체대가 이번에 이제 아예 정신 차린 겁니다. 네, 각 잡은 게 내신도 폐지해버렸습니다. 사채과. 정신 차린. 네. 아니 난 정신 차린 거라고 봐. 거기다가 실기가 그래서 무려 40%나 반영해요. 한체대 40%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어.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60%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요. 실기 40%에 둬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 60% 정도의 점수가 높아서 수능 변별을 좀 살리고 싶다는 친구들은 사채과 절대 안 써요. 다 위로 올라가. 다 위로 올라가고. 떠는 거 쓰면 돼. 네. 너 같으면 쓰겠니? 저 쓰는데요? 네. 국어 한 4등급에서 5등급 정도에서 탐구 한 뭐 2, 3 나왔다 하면 쓸 수 있어요. 네. 단 이제 실기의 변별력이 굉장히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정말 저는 이번에 한체대 사채과가 정말 꿀이다. 그렇죠. 실기를 잘한다면. 네, 실기를 근데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기본 실기잖아요. 그건 실몰, 시덕, 신미 가장 기본적인 실기이기 때문에 한체대 사채과 너무 좋고요. 오히려 사채과보다는 이럴 때 저는 동국대 체육교육과가 저는 포인트다. 제가 왜 동국대 체육교육과를 이렇게 보냐면 동국대는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거든요. 근데 수학이 이제 동대 정도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동대 말고도 뭐 시립대나 그 이상의 학교들 되게 많아. 그렇죠. 근데 동대가 실기도 할 것도 많아. 근데 또 모집 인원도 작년보다 또 소폭 10명에서 13명 늘었습니다. 늘었어? 네. 전 정말 좀 안타까우냐면 애들이 너무 수시에 목숨 거는 거야. 그치. 맞아. 그건 맞지. 아니 정시 얼마나 가기 쉬워. 얼마나 가기 쉬운데. 생각보다 가기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시에 비해 정시 동국대 시험 정도는 더 훨씬 높네요. 비교가 안 돼요. 정시가 훨씬 쉽고 제멀도 280대 애들도 합격한 사례들이 있고 막 이래요. 저는 오히려 뭐 한치대 사채과에 막 되게 많이 이제 가군에 포커스가 있지만 저는 오히려 동대 체육과가 정말 올해 가기 쉬운 학교가 됐다. 수학이 있어서 네. 그렇지 일정 네. 등급만 맞아주면 실기 그렇게 안 빡세거든요. 네. 수시처럼 맞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예, 왜 더 그러냐면 시립대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를 괜찮다 싶은 애들은 유연성 되니까 시립대 쓸 거고 국어 한 4에서 5, 수학 4에서 5, 영어 한 3등급에 한 탐구 한 2, 3 나왔다 하면요 그냥 쓰면 돼요. 네. 그럼 수학 해야겠네. 네, 수학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동국대 한 5등급만 맞아도 괜찮아요. 1, 2등급 대들이 절대 안 씁니다. 동국대 남들은 지금 수시에서 유일한 인서울 체육과라서 목숨을 거는데 똑같은 레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세종대학교나 서울여자대학교. 꼭 얘기할게요. 네. 이게 사실 특별합니다. 6월 모의고사
특집이잖아요. 세종대가 사실은 영어 변별력이 상당히 높은 학교입니다. 작년에 사실 영어가 되게 쉽게 출제됐어요. 3등급 이상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마 상담하시면서 올해 6월 모의사 때 영어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세종대학교 영어가 이제 높으면서 아, 나 영어 좀 요번에 안 나왔으니까 세종대는 좀 못 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봐보세요. 6월이 어려웠잖아요. 그러면은 9월 때 조금 쉽게 나와요. 쉽지. 그럼 수능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어 3등급 정도에 국어가 한 4에서 심지어 5 초반 정도 이렇게 된다. 한 4등급 때 그냥 초반 된다 하면은 세종대학교 실기 정말 변별력 높거든요. 그래서 세종대 소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가로 또 얘기를 하자면 영어 등급표 바뀌어가지고 작년같이 영어에 대한 변별력이 크지 않고 좀 작아진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뭐 영어 가지고 밀 수 있는 학교라고 딱 판단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등급대가 전체적으로 조금 3, 4등급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등급 중반에 이제 대학교. 이 얘기는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이 대학교 이제 숭실대학교. 사실 이제 엄청난 인서울에서 끝인데. 숭실대는 이제 포커스가 안매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제 안매가 한시적으로 작년에 폐지됐는데 이게 올해 다시 부활하겠다는 게 그냥 2023부터는 계속 나오겠다고 정시 때부터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또 없어지면 입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안매가 만약에 있으면 뭐 한 5등급 중반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안매가 없어지면 확실히 겉은 좀 올라갔는데 그래도 실기의 변별력이 그래도 높습니다. 뭐 사이드 스텝이 워낙 변별력이 좀 있는 학교라서 그리고 또 다군에 의외로 국어 영어로 선택지가 좀 있어서 숭실대학교는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어요. 네, 뭐 명지대나 가천대나 뭐 이런 학교들이 뭐 있어가지고 숭실대는 국어 한 5회, 영어 한 3에서 4 정도면 숭실대학교 열심히 실기 준비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안매를 계속 준비하고 있어라. 안매 생기네 안 생기네 한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진짜 농담 안 하고 이게 아마 편집돼서 영상은 몇 분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영상 촬영을 지금 1시간이 넘어갔어요. 사실 아직 다루지 못한 대학교들이 너무 많은데 꼭 좀 이런 세부적인 대학들은 우리 민중쌤TV랑 최대의 정석에서 꼭 좀 올려서 학생들이 좋은 도움 받을 수 있게끔 전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응원의 메시지 좀 한마디 정범쌤이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응원의 메시지요? 민준쌤 먼저. 오케이. 그럼 민중쌤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조언 정도 하자면요. 무조건 9월까지 탐구가 완성이 안 돼 있다면 탐구 영역 열심히 하고 계세요. 탐구가 생각보다 잘하면 국어나 수학, 영어가 낮아도 커버가 되게 되거든요. 탐구 준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수학을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기로에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확통 기준으로 45점에서 50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저는 가져가라 하고 근데 그 이하다 하면은 과감히 수학 버리고 국영탐으로 그냥 가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실제로 오프라인 컨설팅 많이 하고 있으니까 컨설팅 많이 좀 요청해 주시면 자료 같이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우리 종범쌤. 저는 뭐 반 고정이라서 뭐 이렇게 맞아. 굳이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혼란스러운 입시잖아요. 변경사항도 많고. 맞아. 그렇다고 해서 1등급하고 9등급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 1등급을 맞을 거고 못하는 사람 9등급을 맞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달라지는 입시에 너무 혼란스러움에 생각만 많아지지 말고 최선을 다한 사람일수록 등급은 올라갈 거고 그런 사람들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자기가 할 일만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서울대 가실 분은 가시고 고대 가실 분은 다 가시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아까 설명 못 드렸던 학교들에 대해서는 영상 더 분석해서 더 자세하게 영상 컨텐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채널에서 되게 좋은 내용들 많이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모셔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드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대학 갈 수 있게끔 각자의 위치에서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많은 정보들 받으면서 혼란스러운 요 입시에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끝으로 또 화이팅 한번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